네, 오늘의 전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 신년 대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94분 신년 대담 가장 관심을 모은 답변은 이거였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 매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그 정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매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상황에 대한 설명보다도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건 이해는 가요. 뭐 박절하지 못하게 매장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 가방 수술을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럼 그 가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서로 듣고 싶었던 부분들 좀 있었거든요. 다만 대통령은 이제 뭐 제2부속실이나 아니면은 특별감찰관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봤었던 워딩은 뭐였었냐면 처신이라는 단어였었어요. 처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잘해서 이런 처신을 잘해서 다음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간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나름대로의 그 입장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뭐 유감 표명이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보십니까? 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저 정도의 발언이라면 굳이 지금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제가 작년 11월에 제가 알기로는 불거진 거거든요. 예. 그러고 한 두세 달 있는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메시지나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꼭 사과가 아니라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많은 국민들이 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분들은 많이 좀 감소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설 연휴 직전에 네. 국민이 이제 많이 지켜봤을 텐데 이 답변만 기다렸다는 네.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지금 뭐 아쉽다는 평가가 좀 대체적으로 많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이틀 전 밤에 한국과 요르단전 축구 보신 분들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쉬웠을 거고 그다음에 중간지대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지켜본 분들은 답답하고 짜증이 났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열받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왜 했죠? 진짜 클린스만 감독한테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감독 기능이 있냐? 그러면 용사는 정무 기획이나 아니면 정무에서 민심을 취합하고 전달하고 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뭐 어느 축구 평론가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를 데리고 이렇게뿐이 못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똑같은 느낌이에요. 한동훈, 김경률을 데리고 이것뿐이 못하나. 거기에 이재명 당대표까지 있는데 이것뿐이 못하는가 이런 뭐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짚어주신 부분이요. 이제 이 답변을 시작했을 때 국민이 듣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뭐 명품 가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가방의 이제 소재나 그 가방의 이제 뭐 수수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좀 윤석열답게 하겠다고 했는데 좀 속 시원한 내용은 안 나오지 않았나 이런 그렇죠. 아쉬움도 있는 것 아마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김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하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원래는요, 이 방송 대담이든 토론이든 실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수세에 몰린 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을 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그 본인의 얘기만 하고 하니까 어떤 때는 분명히 이제 대통령은 이런 데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잘 하겠다라는 건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그냥 뭐 변명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왜 이걸 저렇게 활용하지 못했을까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고 또 하나는 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가 나와서 조금 좀 반감도가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부속실을 만들어도 예방 효과는 없다. 아니,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부속실을 만들고 만약에 예방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그래서 더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예방 효과까지 있게끔 만들어내겠습니다. 단순한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닙니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예. 느낄 텐데 그걸 딱 해버리니까 반감이 확 올 수밖에 없게끔 되는 부분에서 조금 전에 우리 김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정무적으로 이걸 판단을 할 때 다 나름대로는 다 조율도 하고 그 참모들이 많은 부분 속에서 준비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랬어요. 많은 준비를 했지만은 잘 보지 않았다. 네. 그러면 준비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그냥 당신들 준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속에서는 야, 아직까지 굉장히 우리 대통령실이 미숙함을 좀 보여주고 예.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는 다만 이제 의사결정 과정을 아주 전문적으로 그 연구한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딱 수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면 절대로 그 공감을 줄 수 있는 엠퍼시거든요. 공감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는가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대담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다시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까지 들고 와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이걸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이고 어쨌든 이런 제2부속실을 비롯한 그런 제도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슈 가지고서 네,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네. 뭐 부부싸움은 전혀 이제 안 했다고 하니까 두 분 사이에 이제 뭐 갈등은 없었던 걸로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제2부속실 같은 대안에 대해서도 뭔가 명쾌하진 못했다 이런 또 네.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요. 국민이 듣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해소를 해줘야 이 대담이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이 뭐 가축도 아닌데 뭐 소몰이 하듯이 국민몰이 하는 이런 듯한 대담을 하면 국민들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꼴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용산에서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수가 없나 보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김경률 비대위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에 대한 주목도가 확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두 분한테 부담이 엄청 생겼죠. 그렇지만 또 전략적으로 보면 이게 또 반전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리두기 말하는 그렇죠. 건가요? 여기에서 확실한 국민의 민심을 또 받아 안는 이야기로 차별화를 딱 해내면은 그러면 여당 내에 야당으로 딱 자리를 잡고 그럼 여당 내에 야당으로 자리 잡으면 국민의 시선은 또 거기로 확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총선에서는 굉장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이 용산에 수능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총선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께서 김경률 비대위원 어떻게 반응 나올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네. 여야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고 보세요? 답변들이. 한 5글자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쉽습니다 했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게요. 아쉽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사과조차 없었고 심지어는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정하게 끊지 못해서 그게 뇌물인 겁니다. 누가 뇌물을 받을 때 뇌물 하나 갖고 오시오.
명품백 하나 내가 한 3천만 원짜리 필요하니까 갖고 오시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계속 갖다 주면서 부탁을 하죠. 그 매정하게 못 끊으면 그게 이제 뇌물이고 거고 그걸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김건희 여사는 사과는 마무리 단계가 아니고요. 사과는 시작이거든요. 사과를 하고 그리고 수사에 나서서 국민들로부터 그 의혹을 떨쳐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인데 사과조차 없었던 대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경일 비대위원의 짧은 한마디 아쉽습니다. 그 단어에 좀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대했었던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는 뭐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고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이 얘기한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마치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요구를 했고 예. 그거를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 그거는 굉장히 그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는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는 거는 와서 만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했다고 얘기를 한 것을 마치 예? 그 명품백에 관련된 그 뇌물 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한가하게 돼. 저런 식의 논리라고 따지면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비교한다는 거는 김정숙 여사와 관련돼서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변인까지 했었어요. 청와대 대변인서부터 했었었는데 과연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오히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신년에서 대통령이 이제 집권 3년차 때 구상을 하면은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된 부분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 90% 정도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가고 3대 개혁을 어떻게 완수시키면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비중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부 다 이 명품백 문제와 관련돼서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예. 아쉬운 점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총선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도 이 질문을 좀 빼놓지 않고 하는 편인데요.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좀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 이슈가 이게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이제 58% 정도니까 상당수 부분은 차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영향을 미치죠. 예. 뭐 부정적으로도 미치지만 이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걸 어렵게 하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겁니다. 뭐 고민정 최고위원이 뭐 자기의 그 뭐 잘못된 점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된 점만 지적한다. 뭐 이런 비판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질문이 그 질문이었으니까 뭐 이렇게 저는 답변을 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겁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공직자의 부인이에요. 예. 그러면 이 최고 권력을 가진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직자들의 부인도요. 이 뇌물죄나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규율이 됩니다. 심지어 뇌물죄에도 규율이 돼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 굉장히 트리키한 부분이 나오는 건데 뭐냐면 그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부인이 그걸 받았어도 그 뇌물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귀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 내지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이나 국민들 이거에 불만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바로 고발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고발이 되고 수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해도 저는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부분은 존재하는 거죠.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윤리적 책임. 이게 없는 정치권을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을 또 지금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예. 어떻게 그러면 총선을 치룰까?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은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난감할 것이고요. 김경률 비대위원도 아쉽다 정도로 저걸 끝낼 수 있을까요? 좀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후보들에게도 예. 마이크가
오면은 이 질문은 당연히 저는 모든 후보들에게도 이 질문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거 이론에 의하면요. 예.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이슈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 봅니다. 두 번째는 각 정당들 후보가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 이슈가 나를 투표장으로 끌어들일 만큼 확실하게 중대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그렇게 저 이슈 때문에 내가 꼭 가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거는 적지만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이 이슈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변화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 혁신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 이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 분노하고 내가 가서 반드시 투표해서 심판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반전을 삼을 수 있는 맞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다르구나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나름대로 전략적인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예. 조금 위기에서 이게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예. 좀 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 짧게 예. 제가 이견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 이런 겁니다. 지금 총선은요, 현 정권에 대한 예.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럼 투표장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가서 어떤 투표 행위를 할 거에 대한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상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화낼 이유, 내지는 심판할 이유를 찾는데 결정적인 저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두 분께 한 질문씩만 공통으로 드리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갈게요. 어제 이제 물론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이제 중요한 답변이긴 했지만 여러 이제 국가 개혁 과제나 비전에 대한 네. 대통령의 설명도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또 평가도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신년에는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뭐 연두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신년 대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제는 큰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보면 그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떠한 수단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러니까 보통 개혁이나 정책을 얘기를 할 때 정책 방향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을 실제로 구체화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이 정부만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 조치들에 대한 얘기도 이제 같이 해줘야지 균형을 맞춰. 또 하나는 뭐냐면 저거에 됐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줘야지 대통령이 대담에서에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앞으로 더 지켜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재헌 할당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어떠한 것을 집권당과 같이 함께 더 나아가서는 야당과도 함께 이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협치 복원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하면은 훨씬 더 국민들이 안심도 하고 예. 미래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도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정책에 대해서 뭐 그 비전을 밝히시는 부분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러면 국민들에게 체감이 될까의 문제인 거예요. 체감되게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지금 체감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국민들이. 그러면 국민들이 체감하고 싶은 부분을 꺼내가지고 그 부분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고요.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때문에 예.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가지 않는 환경이었다. 이 예.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앞으로 뭐 이번 신년 대담이 끝이 아니라 뭐 기자들과의 김치찌개 회동을 포함해서 여러 소통 방식을 고민한다고 하니까요. 또 관련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